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연재 자체가. 왜냐면 안 팔릴 걸 알기 때문에. 이 안 팔리는 웹툰을 갖고 온다는 거는 PD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회사에 손해를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케터의 입장에서 작가분들에게 뭔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약해 보이는 점. 이거는 PD님들도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네. 팔리는 건 달라요. 조금 근데 PD님들이 조금 이제 얘기하다가 많이 져주시거든요. PD님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팔리는지 알잖아요. 어떤 네. 포인트에서 팔리는지 알아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네. 근데 스토리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막 7, 8화에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결제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1, 2화에 앞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씬이 나와줘야지 이제 그 뒤에도 결제가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조율을 하긴 하는데 작가님들 생각이 이거죠. 니네가 연재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와 놓고 왜 이렇게 자꾸 터치하냐. 터치를 하냐. 웹툰 플랫폼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리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작가님들께서는 웹툰이라는 거는 주체는 나지만 객체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부분에서 재미를 느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구분을 하셔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신입일 수 많으시죠. 너무 힘들죠. 네.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고 이걸 너무 하기 싫은데 맞아요. 왜 자꾸 이거는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나는 이때 터뜨려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네. 그걸 써야 되냐고. 그러면 네, 다 맞아요. 망가지는데 네. 막 그런 게 되게 많죠. 이게 그 사이트 내에서 잘 팔리는 웹툰은 밖에서도 잘 팔리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PD님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마케터고 매니지먼트 PD고 업종에 관계없이 네. 무조건 대중상업예술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국 수익이란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수익이 나는 거는 PD나 마케터가 제일 잘 알고. 거기서도 좀 불신이 오는 거야. 거기서도 네. 자꾸 터치를 하니까. 맞아요. 네. 이건 불신이라기보다 이건 저도 진짜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PD님과 얘기를 할 때 최대한 열고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작가주의에서 파생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작품을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 돈이 될 수 있는 거를 천천히 생각해 나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 두 가지는 꼭 있거든요. 있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아요, 보통. PD님들도 알기 때문에. 밑에서 조금 건드리면 이게 타고 그렇죠. 올라오면서 이게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걸리긴 하고. 그래서 조율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한 진짜 거예요. 중요해요. 우동이즘. 웹툰 마케터라는 직업은 보이진 않지만 네. 욕은 굉장히 많이 먹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누구한테요? 작가님들한테요. 왜 내 작품을 홍보를 안 해주냐. 간접적인 욕이네. 네, 이 회사는 맨날 잘 나가는 것만 하고 내 작품은 진짜 절대 홍보를 안 해준다. 네.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사다 보니까 네. 광고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00원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최소한 11,000원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00원을 광고를 했는데 5,000원밖에 못 본다.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잘 팔리는 것밖에 네. 할 수가 없어요. 조율을 하셔서라도 잘 팔리는 쪽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 상업 만화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 순수 예술이 아니잖아요. 네네. 순수 예술이 아니고 이 웹툰 플랫폼들의 웹툰은 결국 팔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율을 해주시면은 서로가 조금 힘들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경력 있는 PD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을 정말 잘하네요. 정말 잘 들어주세요. 맞아요. 제 처음에 만났던 그 대표님이 그랬어요. 온갖 하소연을 다 되게 잘 들어주시죠. 맞아요. 힘드니까 작가님들 힘드시죠. 그런 좋은 분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런 게 생겼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들을 안 들었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거 다 들었어야 돼요. 그때 안 들어가지고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닥치면 또 안 듣게 되고 이게 진짜 이래서 인기작을 못 만들고 계속 이러고 있나 봐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좀 깎여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예. 실패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를 많이 겪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의 말을 무조건 경청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동이즈님 구독자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트렌드가 맨 앞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웹툰도 똑같거든요. 프롤로그부터 되게 강한 씬들이 나오고 이런 공식들이 있어서 나는 내 작품은 완급 조절이 되게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터지는 게 중요한데 앞에 넣으면 어떡하냐. 정말 그러시면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연재 자체가. 왜냐면 안 팔릴 걸 알기 때문에. 이 안 팔리는 웹툰을 갖고 온다는 거는 PD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평생 직업이 없잖아요, 요새. 네. 마케터라는 직업이 콘텐츠 무한 범람 시대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는 원천 소스를 만드는 사람이고 마케터는 원천 소스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는 필요한 능력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작가든 마케터. 거기에 굳이 하나를 더하자면은 숫자와 친해져야 돼요.
저도 문과를 나와서 숫자와 담 쌓고 살다가 네. 저희 사수분께서 네. 숫자를 볼 줄 모르면은 마케터라고 할 수가 없다. 어. 그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마케터의 엄청난 차이는 네. 숫자를 이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고. 그 숫자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느냐 네. 없느냐의 차이라고. 판매랑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동이집님이 어떤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10만이 나왔어요. 네. 근데 구독자가 이제 그로 인한 그 영상으로 인한 구독자가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1만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구독자가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두 영상 중에 어떤 게 더 마케터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그 영상일까요? 이걸 가치 기준으로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조회수보다 구독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후자가 더 좋다고 생각을. 만약에 제가 구독자를 목표로 했는데 네. 조회수가 10만이 나왔는데 10명밖에 구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영상은 실패한 영상이에요. 마케터 입장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조회수 조금 나오더라도 네.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구독자 1000명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은 당장의 수익은 적을지 몰라도 저한테 이건 성공한 영. 마케터는 이런 사람. 어떻게 팔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팔 것이며 이 수치를 보면서 지금 조회수 10,000에 1000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이걸 2만으로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음. 그리고 2만이 됐을 때 또 2,000명이 늘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네. 그걸 실험을 하고 적용하는 사람. 약간 이과와 문과가 좀 퓨전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머리 아파요. 보통 이제 마케터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이제 신입분들 보면은 네. 둘 중에 하나만 있고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되게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저도 하나만 있었고 진짜 둘 중에 하나만 있겠다. 네. 그렇죠. 이과든 문과든 마케터 재밌겠다.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마케터의 결정적인 단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항상 매출에 쪼여요. 아.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그렇다. 항상 이 네. 매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못 나오면은 불려가죠.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회사가 작을 때는 사장님실에 전화가 와요. 네.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는 뭐 어디서 뭐 노출이 얼마나 떨어졌고 담당자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 매출이 굉장히 갑자기 잘 나와요. 그래도 또 불려가요. 매출이 왜 잘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 어디가 숫자가 전주에는 전주 대비 뭐 몇 100% 올랐고 네. 가입도 한 전주 대비 한 50% 올랐고 결제도 뭐 전주 대비 뭐 100% 올랐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알파고네요, 알파고. 네. 그러니까 숫자랑 되게 친해야 돼요. 마케터로서 그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채널에 대한 충고나 조언 하나만 딱 해주시면.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너무 틀에 박힌 말이었나요 제가? 이런 말 들으려고 한 아 근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려면 있잖아요. 네. 그 통계들을 봐야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출 클릭률이 얼마가 나오고 5%예요, 시간이 지금 5%요? 네. 그러면은 썸네일과 제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썸네일과 제목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말하는 얘기인데 썸네일로 붙잡아서 네. 제목으로 조진다. 이제 보통 광고가 그렇거든요. 광고는 그 썸네일 안에 제목이랑 이미지가 둘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 하나로 사람을 잡아야 돼요. 페이스북 광고를 예로 들게요. 페이스북 광고는 사람들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봐요. 그러다가 광고가 나와도 스크롤을 계속 내려요. 그 스크롤을 멈칫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지게 만드는 거랑 아닌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간호대학생이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가 않는다. 간호대학생이 얇은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 이거는 간호대학생이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랑은 완전 다른. 네네. 얇은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시청자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들어와요. 이걸 모르고 들어오면은 잘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흐름이 딱 끊기잖아요. 네. 거기서 이탈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들어오면은 이 어떤 얘기를 계속 하겠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도 늘어나요. 제목에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광고 텍스트 쓸 때 기본 제1 원칙이에요. 모든 텍스트는 구체적이고 짧게 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마케팅을 하면은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회사의 매출을 이제 끌어오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네. 마케팅은 돈을 까먹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실패를 통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나가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계속하면서 점점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실험을 할 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그냥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의도 없이 하면은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되죠.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네. 우동이즘 카페에서 혁이님이 질문해 주신 거고요. 네. 플랫폼 PD님들과 첫 미팅할 때 작가님들에게 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바라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뭐 그런 것. 연락까지 했다는 거는 네. 관심을 넘어서 계약할 생각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네. 첫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율 부분 있죠. 네. 거기서 틀어지면 계약이 안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이제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계약이 되는 거고 서로의 첫인상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좀. 이거 우동이집님도 아시겠지만 네. 그냥
어떤 회사인지 볼까?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볼까? 약간 이런 거가 좀 근데 시민 작가들 경우에는 긴 지망생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건가? 네. 기대감이 사실 엄청 그쵸. 크고 그리고 겁도 많이 나요. 그래서 막 발발 떠는 분들도 있고 두근두근해서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계약서 딱 들이밀면 맞아요. 아이고 긴장되죠. 계약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찍고 이러거든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플랫폼 PD님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네, 긍정적인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네, 오죠. 오는 거니까 쫄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PD님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게 커요.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오셨는데 매출이 조금 낮으면 회사에도 부담, 작가님한테도 또 되게 미안해. 우리 플랫폼 믿고 와주셨는데 매출이 안 나면은 수익 배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컨택을 하세요. 미팅까지 할 정도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해당 플랫폼 안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총론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지금 대세 장르와 앞으로 대세가 될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플랫폼 안에서요. 대세는 BL, 그 중에서 고수익 BL, 그리고 앞으로 대세가 될 장르는 고수익 BL. 근데 한 가지 시장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이제 웹툰 플랫폼들은 사실 포탈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봐요. 거기는 다른 트래픽이 있는 네. 곳이니까. 아예 트래픽 자체가 자릿수가 달라요. 네. 만약에 이 포탈 웹툰들이 BL을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네. 시장 상황이 어떻게든 바뀔 건데 안 다룰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작품을 연재를 했죠. 근데 수위가 높지는 않죠. 네,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공중파 TV 마냥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뭔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갈수록 호불호가 나뉘고 이거에 대한 막 불매운동, 보이콧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사례도 많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간데 이것도 좀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만 해도 BL은 숨어서 보는 거고 보는 사람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평가예요. 근데 지금은 BL이라 그러면 그래 BL 알지. 나 BL 보는구나 약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BL 관련된 밈이 나와도 그냥 웃고 넘기는 수준까지는 왔다는 거. 최근에 이 플랫폼들의 마케팅 트렌드는 재방문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며 재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신규를 계속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BL만 하니까 힘든 거 아니냐. 일반 로맨스나 뭐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 팔려요. 이걸 누가 돈 주고 사서 보냐라는 약간 인식이 있어요. 네이버 웹툰만 가도 맞아요. 작화 막 스토리 다 최고인 그런 작품들이 무료로 풀려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수를 따라잡을 만한 플랫폼에서 액션만을 아직 못 봤어요. 뭐 따라잡는다는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작품이 실려도 네. 유료면은 네, 조금 굳이 안 보게 네이버에서 되는데. 보지 여기 와서 결제를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작가들은 포털에서 연재하기를 원하잖아요. 포털을 고려해서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작품들이 포털이 아닌 곳에서 연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코인 결제가 하기 힘든 네, 맞아요. 테니까 뭐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팔릴 만한 거 연재를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포털도 노려보고 다양하게 열어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좁아요. 네, 맞아요. 포털의 길이. 왜냐면은 신인 작가분이 네이버 다음에서 데뷔를 하기란 정말 힘들죠. 너무나도 네. 힘든 일이에요. 에이전시를 끼지 않을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도 사실 거의 어렵죠. 에이전시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웹툰 플랫폼들은 조금 더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PD님들이 이건 안 팔리니까 안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PD님들 똑같아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랑 똑같이 대해주시고 되게 좋은 분들 많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 연습작보다는 연재작이 좋잖아요. 네, 연재작이 좋죠. 웹툰의 경우에는 진짜 네이버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이라서 뭐 슈스케 우승하는 것 비슷하게 네,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든 곳이라서 좀 현명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랑 팔리는 거랑 잘 타협을 해서 다작을 하면서 내 실력도 쌓고 내 포폴도 쌓고 윈윈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작가님의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 배도에서 연재를 하다가 포털이 아닌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제가 물어봤죠. 거기 왔는데 왜 연재 안 하냐. 거기서 해라. 그 친구는 자기는 네이버 아니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한 두세 달 있다가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뻥 뜨더니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네.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답은 없죠. 그렇죠? 왠지 저희가 연락드렸던 작가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동이즘 웹툰 마케터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마케터도 일종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미래에 목표가 있다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계속 BL 얘기만 하는데 BL만이 아닌 네. 일반 만화를 되게 많이 팔고 싶어요. 그래서 BL을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누구나 와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케터로서 욕심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연봉 연봉 올리고 네, 싶죠. 연봉이 조금 저희 대표님께서 아마 안 보시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C사 마케터님 모셔서 인터뷰를 해봤고요.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실 경우 담당자님이나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나와주신 마케터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뵐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우동희님 감사드리고 구독자님들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